독선행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만팬 여러분. 마방 취재 발발이 괜찮은데? 발발이라는 편 발발이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마방 취재 발발이 발상의 전화. 내 슬로건을 내가 까먹었어. 야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9월 3일 벌써 9월달입니다. 9월 3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경마제 3경주입니다. 4번마. 인플라이는 별별 가치가 있다. 자, 충분하면 하시겠습니다. 이번 리얼스로는 뺄 수도 없는 맛들이고요.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다는 3번, 선명한 작정으로 가담할 겁니다. 4번 놓고 6번, 단통박권, 순위가 20번이고요. 바뀌었습니다. 4번, 6번, 3번.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주입니다. 모닝스카이도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청년호령 체력비도 바뀌면서 51.5kg, 중량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번 놓고 9번, 10번. 통과했습니다. 5번, 9번, 4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경주인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서울경마제 4경주입니다. 3번마 등지기. 네, 순발력이 좋죠. 산성 때문에 2번 경주 충막감을 놓고 공략 헤드를 맡깁니다. 10번 빅파이어는 뒷바닥 하지 않았을 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3번을 놓고 2번 대전트 이글 바깥쪽 10번. 벌써 9월. 참 빠릅니다. 9월은 휴장기가 좀 껴있죠. 추석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3주간의 경마로 치러지고요. 경주수가 많이 늘었어요. 토요일 경마가 13경주, 일요일 경마가 11개 경주가 아마 월 말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간 경마가 9월 달까지도 서울 경마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는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고요. 아마 부산 경마는 10월 달까지도 야간 경마가 이어질 거예요. 뭐 매출이 뭐 한 10%가 20% 올라갔다고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뭐 야간 경마니까 편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뭐 나름대로 털을 달지 말고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즐기시고 양육마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같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개개인의 또 판단이니까 뭐라고 안 그러겠고. 다음 주에 정말 큰 경주가 있죠. 우리나라 대상 경주 중에는 가장 역대의 큰 상금을 걸어서 하는 코리안컵 국제 경주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 친선경 처음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첫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의미도 상당히 크고요. 아마 뭐 외국 애들이 다 빨아가겠죠. 솔직히. 근데 외국 애들 오는 마필들이 이전에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왔던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능력만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만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이기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참 억울하긴 하죠. 근데 뭐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뭐 일본이 세계 최고의 경마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경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발전을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경주마들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게 해주느냐 이게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얼마만큼 공정한 경마가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경주다운 경주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들이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레이팅 제도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레이팅 제도를 좀 맞추고 경주마를 인기 많은데 이번 경주 컨디션 안 좋은데 억지로 끌고 나와서 자던 놈을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꼴등하고 그러한 경마가 치러지지 않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갖고 출마 투표를 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나필든 간에 인기만으로 둔갑을 해야 된다면 그 전에 뛰어온 전적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 프로그램을 짜는 게 맞죠. 근데 또 너무 빤히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재미없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주마들의 능력들이 평준화가 되고 그러면 박진감 넘치죠. 정말로. 이 말이 이길까라는 판단은 지금은 저희 예상가들이나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보면 아예 안 된다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사실. 그죠? 모든 마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경주를 펼치는 게 정말 멋진 경마가 아닐까. 국제경주 한다고 외국의 똥발들 불러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5억, 7억씩 주면서 걔들이 상금 다 빨아가면 남아있는 우리들은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참 그런 것들 보면 참 뭐 시행체가 한국 마사가 무슨 생각이 있겠죠.
우리는 또 그런 타이틀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뭔가 좀 남들한테 비춰지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실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경마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테마파크 설립한다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다가 이것저것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 경주마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마사를 좀 더 확대하고 경주마들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모래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서 돼야 되는 작업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보입니다. 테마파크 가서 뭐 할 거예요? 2만 원, 4만 원 주고 가서. 경마가 재밌으면 오지만 해도 옵니다. 경마가 자꾸 도박이라는 인식으로 퍼져버리니까 경마나 간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경마는 치러지고요. 자, 월초경마답게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똥말들이죠. 정말 기복이란 기복은 다 보여주고 있고 부진이란 부진은 다 보여주고 있는 마방에서는 이러한 경주에 인기마, 능력마 한 마리 내보내면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편성들이 많이 짜져 있습니다. 워낙에 기복마들로만 짜여진 편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인기마권들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금마패들이 입상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경주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도 하나하나 좀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없고요. 또 이찬호 기수가 조교 중에 어저께였나요? 수요일날 낙마 박치기를 해갖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코리안컵에 원더볼트하고 최강실러가 나오는데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좀 부상이 심하지 않아서 큰 경주에 좀 나와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태혁이도 오늘 허리 아파갖고 다음 주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태혁이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수님들이 다 안 아프고 조교사님들은 돈 많이 버시고 마주님도 돈 많이 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마팬들은 잘 적중하고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없는 빈자리를 페로비치가 채우게 됐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주에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 주부터 페로비치 기수는 기승을 하고요. 페로비치 혼자 오지 않았어요. 친구도 알고 왔습니다. 벨리라는 기수. 벨란가 벨린가. 나이가 72년생이에요. 나이가 꽤 많죠. 한국 나이로 치면 45이죠. 그게 16살 때, 그 1988년도에 기수면허를 땄기 때문에 거의 우리 규병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말을 탄 기수입니다. 뚱뚱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만나보긴 했는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인사만 했지. 뭐 말도 안 통하는 뭐 인사하겠죠. 3개월 단기만으로 일단 왔고요. 현지 전적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550전에서 56승에 68, 2차 68이었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복승률이 20%도 나오고 승률이 9.3%예요. 우승을 잘 못하는 기수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3년 동안에 500전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마가 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보통 말을 많이 기사하는 기수 빼고요. 어중간하게 기사하는 기수를 보면 이미 지금 9월달, 8월달인데 한 400전은 기승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400권 말을 탔다는 거죠. 근데 3년 동안에 500전이라고 한다면은 말을 상당히 안 탄 건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퇴물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갖고 있는데 결과는 다 뚜껑 열어봐야죠. 말 타는 거 보고 나서 평가해도 못 듣지 않는 거고요. 말 타는 거 한번 보고 정말 퇴물이 왔는지 아니면 정말 능력자가 왔는지 뭐 나고양의 태양이라고 와갖고 뭐 부산에서 맨날 개고생하고 간 사람도 있고 이쿠아스도 결국은 부산 떠났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파풀 날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뚜껑 열어봐야지.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문세영 독주체제다 이렇게 하시는데 독주체제가 될 만하니까 독주체제인 거예요. 그죠? 그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다른 기수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문세영 기수한테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죠. 능력 기수다 보니까 다른 기수도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실력으로 안다는데 어떡하냐고. 실력으로 안다는 게 어딨어. 노력하면 되지. 그죠? 자꾸 로비하고 좋은 말 태워달라고 로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마칠 인삼이잖아. 말의 능력이 7이고 인간의 능력이 3이라며. 그럼 말 좋은 말만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문세영처럼? 문세영 기수는 또 노력도 열심히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자, 본예상 녹음해 놓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와 일요일 경마. 그리고 제가 본예상을
두 가지 나눠서 녹음을 했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녹음을 했는데 제가 거의 확인을 안 합니다. 뭐 몇 명이 들어오셨는지 확인 잘 안 하는데 우리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의 뭐 이렇게 따로따로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에 다 듣지.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으면 통하고 한 번에 다 되니까 한 번에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 양심들 없다. 그죠? 예. 내가 방송에서 그렇게 까대고 있는데 이 1시간 동안에 완전 동무대 아니야. 뭐 말에 대해서 전부 다 풀어주잖아. 아니 내 승부경주 몇 개 장사해 먹겠다는데 그걸 따로따로 안 들어주나? 아니 그 4,000원 한 통화에 4,000원밖에 안 하는 거 못 들어줘? 아 정말 너무들 하신다 진짜. 좀 나눠서 들어주세요. 예? 계속 그러셨나 봐. 계속 한 통화로 그냥 다 들으셨나 봐. 뭐 그러신다고 해도 뭐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한대건이가 그래도 고생해서 새벽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복귀도 하고 해서 한 거 그래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듣자 4,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간에 토요일날 본예상 금요일날 12시 전에 녹음해 놓겠고요. 일요일날 본예상도 토요일날 12시 전에 녹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승부처, 후반부의 승부처 나눠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2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13경주. 후반부에 잔뜩 몰려있죠. 오전장에는 2경주 하나만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8, 9, 11, 14. 우리 최종만은 5경주에서 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형마 100배짜리 맞췄잖아요. 그죠? 승부처였었나? 아씨, 기억이 안 나네. 108배 나왔나요? 180배 나왔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제주형마는 소스로. 장님 문고리 잡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상가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100배짜리 맞췄다면 좀 의학도 죽이고, 야, 100배 여러분들 환상의 배당 맞춰보셨습니까? 한대건이가 일권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경마도 많이 찾아주시면 한대건이가 그런 배당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내 양심에 좀 가책이 느껴진다. 장님 문고리를 잡은 겁니다. 물론 그 장님 문고리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잡는 거지만, 전 제주경마는 솔직히 썩 자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경마 좀 잘해야 되는데, 서울경마 승부처럼 몇 개 맞춰놓고 일요일날 또 개죽 쓰고, 나 요즘 승부금리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뭐 때리기만 하면 1, 3착, 2, 3착이야. 막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것도 배당도 적은 것도 아니고. 나사를 좀 이렇게 풀러서 다시 한번 조였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름 더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승부경주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000m 이세마 필드 7마리의 단촐한 편성. 상금은 따블로 줍니다. 3,300만원 상금 주고요. 오주가 없었으면 이렇게 출전했겠습니까? 분할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10만원 오주가. 7마리 나와서, 야, 이게 웬 날라리 콩떡이야. 3,000만원 그냥 먹었네. 1등 하면. 그죠? 6등급에 1등 해봤자 1,100만원 주는데. 3배죠, 3배? 예. 한구라 해야죠. 도입되자마자. 근데 한구라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뭐 6번마 럭키미스터, 5번마 매기주. 6번마 럭키미스터는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데뷔전을 치렀어요. 뭐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뭐 중위권 전개하고 직선에서는 채찍되니까 의외로 탄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이날경주가 워낙에 휴양마들이 있어서 이마필이 좀 가려져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게 뭐 큰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곧잘 뛰었어요. 6번마 럭키미스터는 뭐 7마리 출전에 뭐 안 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행감독까지 통과하고 실전까지 뛰어봤는데 객관적인 전력상은 가장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번마 캐슬 로얄도 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날 경주에서 그 54조의 마필이죠. 심청사달. 김동철 마방의 첫 승을 할 줄 알았던 발군의 순발력을 가진 마필을 보내놓고 2선 경기를 했습니다. 거의 심청사달이 이 13초대를 13초 3을 끊었나요? 근데 얘도 13초 6을 끊을 정도로 막강한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가다가 결국 결선 전방에서 거린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죠. 뭐 착차는 크지 않았었는데 이게 아예 그냥 코너를 돌아서 무뎌지면 좋은데 결선 전방 100m, 200m 전방에서 계속 차츰차츰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성장할 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편성을 기가 막히게 원했습니다. 이게 너무 뭐 선행마도 그렇게 없고 따라가는 중에서 가능하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직선주로 200m 구간에서의 퍼지는 마피들은 저는 좋은 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만 본다면 좀 불안한 요소도 있고요. 뭐 배당판에 팔리겠죠. 뭐 캐슬로얄의 단독선에. 6번 럭키미스터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잡아내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6번, 1번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건 맞는데 저는 금화권은 별로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산다 하더라도 뭐 1번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1번 놓고 6번 팔릴 텐데 6번을 뭐 쌍승식 막권도 충막강으로 놓고 싶고요. 5번 매기의 추억이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발주가 좀 추돌이 있었죠. 중간에 밀고 했었는데 직선에서 자세는 상당히 제어하면서도 거의 나오는 모습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뭐 내용도 괜찮아요. 기술도 만나봤는데 내용도 나쁘지 않아서 곧잘 띄워줄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특히 2번, 3번은 망사문 가면을 신청하고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어린 티가 좀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고 4번은 1등 여거는 안 뛰는데 말이. 7번 미스터 챔피언. 이게 좀 문제죠.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쥐어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7번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번 1경주는요 6번, 5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쌍승식 막권의 충막감도 6번 럭키미스터 6번 넣고 5번 막권 좀 더 출연하고 6번 넣고 1번, 7번 두 번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가고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공산 6등급 경주 11마리 아피트에 출전했어요. 한달은 첫 번째 메인승 붙입니다. 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마필들이 많아요. 출전을 하려고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마필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심 자신하고 있지만은 그 자신하는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번만 골드피크, 뭐 3번 퍼스트 인디언, 5번만 노머시, 7번만 우낙 하비오, 8번만 성호뜸, 7번만 추레, 뭐 이런 마필이 도전이 가능하겠죠. 뭐 날려버릴 마필이 많죠. 2번만 골드피크, 7번만 추레 이런 것들도 뭐 다 날려야겠죠. 그럼 몇 번 남죠? 4번, 5번, 7번, 8번 네 마리밖에 안 남잖아. 너무 까졌는데 이 마필 가지고 하겠습니다. 4, 5, 8, 9 아니 4, 5, 7, 8 인기권회가 4번 퍼스트 인디언과 7번 우낙 하비오예요. 아마도 어쨌든 4, 5, 7, 8 네 마리 가지고 한 대가 첫 번째 메인승부터 승부를 하겠습니다. 마번은 다 공개해드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큼 이 마필들이 능력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봉마들의 첫 번째 주간의 경주입니다. 오늘 하루의 경마 편성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능력마가 없고 약간 될까 말까 했던 마필들이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죠. 이런 것들만 잘 이용을 하면 아 이거 안 되는 건데 하고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경주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비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다. 자,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앞으로 살짝만 돌려보시면 한대건의 마법 공개해놨습니다. 날로 듣지 마시고 적중하면 문자 신청이라도 하시는 센스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대놓고 얘기하나? 근데 나도 공짜 좋아해 사실. 사실 저도 공짜 되게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대머리가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제 때는 안 되고 뭐 아들 때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대머리는 안 되는데 이 윗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 근데 웬만하면 정수리를 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좀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도 아직 봐줄만 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외의 부분에 털이 많아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외의 부분에 털이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내가 털 없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디에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300. 아 진짜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관심권에 팔리는 마필이 2번 브라운 피스와 9번 파티 파워죠. 근데 이 두 마필이 다 정말 똥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정말 결정력도 없고 별거 없는데 편성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브라운 피스는 지난번 8월 13일 경기 때 보면은 에바로드가 악벽을 보이는 에바로드가 우승을 쉽게 했고요. 먼데이먼이나 파티파워, 이런 경기 파티파워 같이 뛰었었죠. 얘들이 걸어가니까 직선에서 추입을 한 거예요. 근데 브라운 피스라는 마필 자체가
뭐 추임력이 막강했었던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인기 마필들의 기복을 보니까 올라온 거지 재능력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부담은 또 56.5야. 플러스 1.5%가 늘어났고 게이트는 안쪽인데 과연 늦추입을 해서 또 올라올 수 있느냐. 근데 편성 보니까 또 올라오게 생겼어. 근데 추천하기는 싫고 깝깝하더라고 진짜. 이걸 추천하자니 좀 깝깝하고 느낌이 안 좋아. 일본만 야오 챔피언은 사실 이게 별 질병 없이 성적이 안 나와서 장기 향을 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임기영 기수가 조결하고 나서 7월 16일 날 임기 3일까지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졌을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걸어갑니다. 선유권 가담하고 나서. 그러면 답은 이거밖에 없죠. 선행을 한번 까고 나가서 얼마만큼 버티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마방의 생각을 잘 못 읽겠어요. 이게 편성을 약해서 이걸 쓴 건지 선행을 한번 나가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좀 궁금하고요. 이 공업 파티 파워는 직전 경주 때의 걸음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전 경주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은 뛰었다가 한 번은 또 기복을 보였다가 그러니까 지 멋대로예요. 아직까지도 8전 동안에 경주력이 없는 건지. 뭐 마방의 조교보도 만나보고 조교보 형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냥 깝깝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제가를 바꿔서 아마 좀 정성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고 또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는 선입권의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태종이 형이 이런 거 어떻게 나가요? 예, 선행 나가죠. 무식하게 밀고 나가 선행 나갑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가버리면 한 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호마 파티 파워는 이번마 브라운 피스보다는 좀 인정을 하고 싶은 충막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건 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한데 10번은 포제이 늦발동이잖아 맨날. 늦발동 걸리니까 올라오긴 하겠지만 과신할 수 없고 다 그래요. 복진하는 거. 이번 상경률은요 막건 구멍수도 별로 불러주고 싶지 않아. 9번 놓고 뭐 2번 막건이 대끼리 막건인데 7배 나오지 않을까? 5배나? 이거 안 살래야 또 안 살 수도 없잖아. 9번 놓고 2번 9번 놓고 1번 10번 이렇게 사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쉬든가 한 게임. 도박이 안 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손으로 씻고 온다든가 똥을 한번 싸고 온다든가 오줌 한번 싸고 온다든가 아니면 여자를 좀 만나고 온다든가 이러면은 분위기 전환이 됩니다. 분위기 전환하십시오. 9번 놓고 2번 9번 놓고 1번 10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사경주가 1300이고요 8마리가 비디오에 출전했는데 가장 관심 가는 맛이 8만 건빛 강자죠. 하다 안 돼서 발주압력 때문에 출발 과정 불량이죠. 계속 늦게 나오고 지랄하고 발주기도 기립하고 거세했죠. 잘랐죠. 자르고 나서 지금 경주를 2번째 치르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뭐 발주가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였고요. 이 2번째 경주의 페러비치 57kg의 중량이죠. 거세를 하기 전에도 이 페러비치와 호흡을 맞춰봤던 마피이기 때문에 페러비치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끝번호 시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규를 펼쳐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4번 강명사랑 정도가 빠르긴 하지만 뭐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결선 전반 끝걸음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치고 나오더라고. 아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설마 건빛 강자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 강명사랑이 기수로 바꿨어요. 임난 기수로. 지난번에도 선에 나가서 버틴다라고 팔렸는데 저희는 잘라냈죠. 이거는 스타스칼렛을 못 잡아내가지고 병신같이 부르긴 했는데 뭐 충마를 내가 뭘로 불렀지? 기억도 고스트 불렀구나. 고스트 꼴찌한 고스트. 정말 쓰레기 같은 말. 그래서 못 맞췄어? 분산하거든. 강명사랑이 최근 모습을 보면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수가 다부지죠. 임난기수 밀어줄 때 보면 온몸을 다 씁니다. 임난기수가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성적은 안 나오지만 똥말들 태우니까 성적이 나오겠어? 좀 태워줘야지. 강명사랑의 입장에서도 매번 걸어가긴 하지만 편성은 잘 만난 느낌이고요. 1번은 바운딩 파크는 지난번에 졸전이 이 마필의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게이트가 안쪽 조건에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뭐 드링킹도 뭐 이기기수 만나봤는데 그렇더라고. 오마 자이언트 특급 이대로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니죠. 조금은 더 뛰어줄 걸음이 있고요. 왜 이런 말 가지고 와갖고 7천만 원 주고 사갖고 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얼마나 조회사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6월 5일 경주 이후에 약간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 정도 공격기라고 한다면 계속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도 하고 견전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클리어 퍼스트는 김종준 기술을 만나봤는데 순발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무뎌진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해요.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니까 혹시나 이변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8번 막 검빛 강자를 놓고 뭐 1번, 4번, 5번 쪽에서 포커스를 잡고 주력만권 한 방을 때려야겠죠. 자, 8번 놓고 1번, 4번, 5번 세 마리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8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8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경주리 1300 혼합 4등급 경주. 그냥 뭐 축서 있고 뭘로 붙여먹냐 그런 거 아닐까? 5번 바람 속으로입니다. 이 바람 속으로는 지난번 경주가 강급이 됐던 경주였었죠. 혼합 3등급에서도 계속적으로 뛰어왔던 마필인데 결국은 꼴찌만 하다가 강급이 됐어요. 지난번 57kg의 중량이었었는데 발주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고요. 선두권에 전개하니까는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던. 또 편성 자체가 워낙에 느려. 애들이 그냥 바닥에 누워있다가 올라오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두권도 있습니다. 뭐 3번 인본 챔프도 있고 뭐 이번 스트레스킹도 약간 순발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면 바람 속으로가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든 아니면 자기가 선행을 나가든 둘 중에 하나 추라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한 자신의 선택 폭이 넓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승에 오면 바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납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텔스킹은 지난번 경주 때 안쪽으로 기댐 때문에 재주행 검사를 받았어요. 매번 기대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3번 인본 챔프. 지난번에도 인기 2위였었는데 저희는 잘라냈었죠. 인본 챔프라는 마필 능력이 현 등급에서 통할 만한 마필은 아니다. 이거 국내산 마필이에요. 혼합궁금이 나온 겁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띄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현 등급은 분명히 국산 4등급은 좀 더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안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인본 챔프란 마필 자체가 뛰는 걸 보면 발놀림도 상당히 부산스럽고 워낙에 근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브룩스는 지난번에 거리를 오래간만에 1200을 뛰어서 그런가요? 1700, 1700, 1400 뛰다가 1200을 뛰어서 그런가? 걸음이 상당히 남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날 입상을 했던 북마드림을 거의 잡아내는 듯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뭐 편성도 상당히 약해서 그런 걸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걸음력을 한다면 또다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와 국제명품은 임기영 기세는 매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 마필이죠. 최근에 걸음은 나아졌는데 워낙에 강자들을 만나고 이 마필 자체가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정력 부족 현상을 계속 겪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메리트 자체가 크진 않지만 편성은 정말 잘 만났습니다. 이런 경기 아니면 상금 벌기 솔직히 쉽지 않죠. 7번 위대한 전사도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직선주로 콧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박태종 기술을 기성을 시켰는데 문제는 발주예요. 발주한 이후에 마필이 모래를 맞으니까 잘 안 붙으려고 자꾸 뒤로 쳐지는 모습을 보였고 외곽에서 뭐 지들 다 보내놓고 지 혼자 멋대로 뛰다 보면 배당은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괜히 박태종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8번 우승 공감은 뭐 최선을 다하고 주요 짱걸음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갔다고 보시면 아시고요. 능력이 안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5번만 바람 속으로가 강급이 되고 페로비치 기수의 선추입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 끝걸음만 놓고 본다면 경주거리가 100m 늘었다고 하더라도 브룩스가 다시 한번 끝걸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4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5번을 놓고 3번과 6번 두 마리의 필은 본전 방어 한번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5번 놓고 3번, 4번, 6번 그래도 5번, 4번 쪽에 조금 더 배팅하고 싶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공에서 5등급 경주 9마리 앞에서 출전했습니다. 이게 예정 등록으로 출마표가 이제 돼 있던 경주입니다. 원래는 11마리가 등록을 했나요? 근데 2마리는 출전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이거 출마표를 보고 좀 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국산만 5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2번만 라인은 빠르죠. 3번만 에마비상 빠르죠. 4번만 해피 컴패니언도 빠릅니다.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그냥 게이트 열리면 튀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세 마필 다 나름대로 악벽이 있죠. 2번만 라인은 경합이 없는 선행이어야지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3번만 에마 비상은
마방을 이적하고 나와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경기를 치러봤지만 선행을 나가서 지가 원장을 워낙에 끌다 보니까 힘소진 다 하고 퍼지는 마필이에요. 편하겠죠. 해피 컴패니언은 그에 반해서는 계속 선행을 나가면서 끈기도 보여주고 걸음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잘 가꿔서 적절한 편성만 나가준다면 선행형 아니겠습니까? 국산마 5등급의 1000m, 1200m는 그래도 상금 벌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인데 굳이 이 마필을 출전 예정 등록에 마방마다 다 등록을 해버리는 바람에 선행마 이 세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자폭할 소지가 높아진 거예요. 자,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마필을 각계장치로 찢어놓고 보면 다른 경주 편성을 한 주를 기다리든가 적절한 편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든가 더 말을 가꾸든가 이러면은 분명히 상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선행마 세 마리 정말 발빠른 마필들 다 모아놓은 세 마리를 갖다가 같은 경주에 붙여놓으니 가서 뒤지라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경주마다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기수가 아무리 잘 타려고 하면 뭐합니까? 말이 서버리는데. 그래서 마방에서 좀 생각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전부 다 생각들이 있으시고 말의 능력이 뭐 안 된다 뭐 어쨌든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하여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2번, 3번, 4번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나가면 나머지 마필들은 다 따라가겠죠. 뭐 경합을 할 수 있지만 부산경마처럼 서울경마는 경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만 선행을 나가면 거의 다른 마필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상 3번마 에마 비상이 발주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박태성 기수의 등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3번 나가면 2번, 4번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3번 해피 컴패니언이 과연 따라가는 전기에서 이런 건 있죠. 뭐 3번이 나가고 외곽에 팔을 붙여서 모래를 맞지 않고 주행을 한다면은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이 최근 경주에 의외로 뚝심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구력 부족은 해요. 선행을 나가서 지구력 부족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모래를 맞지 않고 주행한다면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에마 비상이 끈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4번마 해피 컴패니언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에마 비상은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선입권에 전개하는 마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데요. 5번마 용왕시대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이게 선출입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순발리가 없지도 않고 선임력이 없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못 올라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띄워줘야 되는데 1억짜리인데 어쨌든 간에 말은 나쁘지 않고 6번마 펄킨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발주 제대로 끊고 나왔었어요. 문세영 기수가 그날 그런 말을 했었죠. 펄킨이 무슨 능력만인 것처럼 뛴다. 줄거 때 보면. 그러니까 조교 때의 걸음이 실제에서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필 데뷔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직선에서 날라오는 걸음 엄청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편성도 상당히 약하고 선두권이 빠르게 이끌어버린다면 펄킨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선두권에 너무 빨리 가담을 하다 보니까 그 걸음이 안 나와갖고 마필의 습성이 좀 참고 타야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란 기수의 기운을 하더라도 이번 펄킨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번 경주에 8마 다량아리까지 쳐다봤겠어. 2번, 3번, 4번이 다 자멸할 소리가 높으니까. 8마 다량아리도 뭐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한 발은 칠 수 있겠죠. 지리마에는 선행 가야 되는데 왜 나온 거야? 이런 데서 예정 등록 뭐 하라는 거야? 짜증나. 1번 마버타난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얼레벌레 버티면 고배당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6번 펄킨을 놓고 5번만 용왕시대 4번만 해피 컴패니언 1번만 마법타난 8번만 다량아리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6번 놓고 1번 4번 5번 8번 네 마리 앞필인데 현장에서 뭐 압축해야겠죠. 6번 놓고 이번 6경주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깝다. 이 세 마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변 한번 꺾고 올 수 있는 마필인데 뭐 마방에서 출마 투표하는 거야.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내가 뭐 어디다 뭐 감나라 변환을 한다고 내 말을 귀뚱이나 듣겠어요.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욕이나 바가지로 하겠죠. 저 한대건이 저 새끼한테 앞으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7경주예요. 경주를 1200m 9마리 앞에 추천했습니다. 이것도 고민되네. 오늘 왜 이렇게 경주 편성이 다 이런지 모르겠어. 일단은 3번 당찬여걸은 충만을 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5월 8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져나왔는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예전에 당찬여걸의 송대철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 우승을 하고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굳이 선행이 아니었었죠.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부중이 좀 올라가니까 좀 오버페이스 하면서 선행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는 53.5kg의 중량이고요. 뭐 선행을 나가려면 또 선행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7번마 실버 히어로가 지난번에 선행 못 나가고 재결에 끌려 올라갔잖아요. 괜히 막타정 기술 기술이겠습니까? 선행 못 나가니까 말이 못 듣는다고 재결실에 가서 이빨 털어놨는데, 이번 경주까지 선행 못 나가서 봐. 무슨 걸 바지 먹겠어. 어떻게든 선행을 나가려고 밀어붙이면은 실버 히어로와 당찬여갈이 경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당찬여갈은 굳이 따라가도 된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충막감으로 공격기는 아무 문제 없대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3번만 해도 충막감이고. 마이슈가는 지난번에 이제 3차가 하면서 승급을 했어요. 끝걸음 자체가 폭발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뛰는 것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죠. 만약 4kg의 감량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편성도 약하고 아예 무시 못하고. 빅스카이는 다 뛴 거 아닌가 이거는. 워낙에 외곽을 쳐도는 삐지는 모습이 있어서 계속 외곽을 좀 기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날쌘강호도 좀 기대를 해봤는데 기대가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엄마 신드롬은 지난번에 너무 편했죠. 뭐 선두권에 세븐크라운 나가고 뭐 올라온 마필이 워낙에 없으니까 그냥 쉽게 추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변화가 온 건가? 박병현 기수는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필한테 괜찮대요. 브라보 진선미. 제가 지난번에 이거 참 추천했다가 무슨 개쪽을 당하고 브라보 진선미의 아메리카들이 한방만권이었었죠. 늘 푸는 천둥이 보지 못했고 선두권을 나서는 게 선행을 나서는 게 더 좋다고 해요. 발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3번 당찬여갈이라든가 실버 히어로와 함께 경합성으로 경주를 풀어나갈까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죠. 따라간다고 한다면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겠고 실버 히어로는 뭐 강영호 조교사는 선행 가야지. 선행 가면 더 뛰는 말이야. 선행 안 뛰면 뭐가 뛰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평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2일날 경주에서 보면은 실버 히어로는 농번호룸을 이깁니다. 추레와. 이날 경주에서 스타리랑과 함께 시종일관 경합성 경주를 풀고 사실 직선에서 걸어갔죠. 근데 워낙에 말이 없다 보니까 이만큼 버티고 우승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으로 뛰었다라기보다는 편성덕에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행을 쉽게 나간다면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6번 브라보 진선미도 빠르죠. 3번 당찬여갈도 빠릅니다. 신드롬도 느린 마필은 아니죠 사실. 8번 슈퍼로켓도 빠르고 이걸 누르고 박태정이도 태워갖고 선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오버페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맹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8번 슈퍼로켓 주행검사는 상당히 잘 받았던 마필이고요. 근데 실전을 치르자마자 풀빵이야. 선에 나가고 나서는 꼴찌했어요. 인기 1위 팔리고. 그리고 나서는 따라가서 나랑 거림을 보였었고 5월 28일에 선행 가서 결국 우승을 하는데 그리고 공백기입니다. 6월 25일날 경도 뛰고 선행이 더 낫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증되지 않은 마필이에요. 따라가도 왔다가 선행도 갔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억 1천만 원의 고가에 들어왔고 마필의 자체의 능력이 얼마만큼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혈통이 좋은 마필들은 어느 순간에 좀 폭발력이 나오죠. 마이너스 키로의 감량인데 선두권이 이렇게 옥짝옥짝 하면 이런 마필들이 차분하게 전개하는 이변도 가능하지 않을까. 능력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가타부타 하지 않고 한 번만 당찬여갈을 놓고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당찬여갈을 하나 놓고 하는데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나필들 뭐 5번 신드롬이라든가 1번 마이슈거 뭐 3번 날쌘강호 8번 슈퍼로켓 이러한 나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3번 놓고 1번 4번 5번 8번 네번의 나필인데 현장에 가면 한 3마리 정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2번은 빅스카이 자르고 6번은 브라보 진선미 7번은 실버 히어로도 바람 엄청 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능력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다 인기권에 팔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썩 배팅하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현장까지 한번 컨디션을 확인해보고 점검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호마 당찬여갈을 놓고 이번 7경주는 공략을 하겠습니다. 한 달의 승부처입니다. 8경주 14마리 패드 출전했죠.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 먼저 3경주입니다. 4번마 링콜라인은 그걸 가치가 있다. 자, 충막감을 맞추겠습니다. 6번 리얼 프로는 뺄 수도 없는 마필이고요.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선명한 장점으로 가담할 겁니다. 4번 놓고 6번 단통마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번, 6번, 3번.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모니스카이도 운동권을 가장 많이 쓰는 마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마필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청년호령 체력비도 바뀌면서 51.5kg 능력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번 넘고 9번 10번. 통과했습니다. 5번, 9번, 4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경주인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 먼저 4경주입니다. 한 번만 등지기. 순발력이 좋죠. 산성 때문에 이번 경주 충막감을 놓고 옹양 헤드를 맡깁니다. 10번 빅파이어는 뒷바닥 하지 않았을 때 선전을 하기 때문에 3번을 놓고 2번 대전트 이글 바깥쪽 10번. 내심 자신은 우승까지도 증권회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은 변화가 왔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더 띄워줄 거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똑바로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면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났다고 봐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경주에 대한 복귀라든가 아니면 조교에 대한 평가는 어떠느냐? 요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귀의 내용이라든가 조교의 내용과 이 기술이라든가 조교를 해본 사람들의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해볼 만한 겁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를 꽉 채운 14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다고 해서 이번 경주가 좀 어지러워 보이지만 한대건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3-4마리 안에서 정리할 생각이고요. 제가 굳이 마법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 경주는 다 공개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한대건이가 저 새끼도 먹고 살라고 저지랄 연명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다면 반드시 적중으로 읽어내서 여러분들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일단 잘라야 될 마필이 많죠. 1번 아이거 자르고요. 너무 심하게 자랐나? 일단 1번 아이거 자르고요. 5번 검진 자르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7, 8, 9 다 자르면 되지 않나? 그럼 뭐 남죠? 2번, 3번, 4번, 6번 2, 3, 4, 6 이렇게 4마리가 남죠. 체크하셨습니까? 우린 또 하나 숨겼으면 또 하나 시커 오픈했죠. 검진은 인기마고요. 아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검진한 마필은 뭐 박병일 조교사님은 뭐 나름 편성이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능력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맨날 선유권에 따라갔다가 아니면 선행을 나갔다가도 걸음을 잡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서도 거의 강대강과 스톤라이커의 걸음에 잡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쥐어짜는 걸음이었습니다. 53kg의 중량으로 부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걸어갈 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거 팔린다 하더라도 한 대는 끝하지 않겠습니다. 2번, 3번, 4번, 6번 더 이상 어떻게 까죠? 아예 그냥 축생으로 불러줄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만약에 이번 경주가 검진이란 나피를 내가 충막감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대건의 음성정보, 본예상이든 현장 예상이든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 나피를 잘라내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예요. 경주 1600m. 이번만 컬러풀 캐칠머 제란 2배죠. 네. 상당한 저변환이 형성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은 깰 것들이 없느냐? 왜 없습니까? 3번마 썬파이터 있죠? 4번마 대한천왕도 있죠? 8번마 파워앤 스피드도 공백기 가지고 나왔지만은 주행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파워앤 스피드는 공백기를 가지고 전에도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었었죠. 이 골평골절로 휴양을 했는데 수술하지 않았어요. 뭐 대박이도 지난번에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저희들을 기쁘게 해줬죠. 3복마권에서. 3복마권이 10몇 배 나왔었나요? 그 정도로 대박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마 썬파이터는 이 신영철 기수, 우리 형철이 형이 이것 때문에 6개월 정지를 당했어요. 기수면허. 선행을 일부러 뭐 안 나갔다, 뭐 부적절한 전개를 했다, 직선에서 왜 채찍을 안 됐냐. 이거는 빤히 보면 알죠. 썬파이터는 지금까지 뛰어오는 걸음을 보면 선행을 나가서 직선에 채찍을 대면 마필이 더 안 뜁니다. 이거는 뭐 유명하죠, 썬파이터는. 그래서 채찍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밀기만 해서 계속 성적을 내왔었던 거고요. 13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이 다 그렇게 해서 성적을 읽어낸 겁니다. 정말 당황하게 되면 사람이 채찍을 대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참아가면서 마필을 탔다는 거죠. 물론 채찍 안 된 건 채찍을 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번 썬파이터는 능력 자체가 마피의 습성 자체가 직선권에서 채찍을 댔을 때 마피 더 안 뛰어버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형철이 형한테 이런 제재를 준 것 자체가 마녀사냥 같아. 본보기. 겁 한 번 주는 거죠. 이들 앞으로 까불면 이렇게 할 거야? 형철이 형이 총대를 맨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대한천왕은 뭐 전력이 살아났다기 보기에는 너무 쥐어짜서 고르기 여력이 없었는데 마필은 더 나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식들이 있고. 이번 컬러풀 캣과 칠보와 제란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안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방송에서 떠난 내용이 아니니까 현장 예상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7번 막건이 최저 배당은 맞는데 분명히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마필들 측면에서 한번 이번 경주 2번을 노려보고 싶어요. 이번 경주는 2번, 7번의 막건이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 지금 넷이 자신을 못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2번, 7번 막건 중에서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어떤 마필의 컨디션이 안 좋은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의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4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탔을까라는 구분이 좀 돼요. 이 기수에 대한 제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해 볼 상황인데 왜 이 마필에 이 기수가 기승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고 뭐 삐지는 마필도 있고 느리게 올라오는 마필도 있고 공백기 가지는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로서는 택도 없다 이런 마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조합을 해보고 복귀 해놓은까지 조합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상당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필만 확인이 되면은 현장에서 승부처로 가져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출전도 주자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번 경주 상당히 만만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 의외의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대건 11경주에서 배팅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점검한 다음에 이거는 본 예상보다는 현장 예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트 출전했고요. 1800m. 뭐 있죠, 뭐. 예, 6번은 태화 등급 있습니다. 뭐가 있댄다, 씨. 지금 이찬호 기수가 원래는 조교를 했었죠. 찬호가 지금 낙마 부상 때문에 못하니까 조성권을 불러도 안 쳤어요. 능력 맞죠. 그래서 서울에서 3세 마치고 이마필하고 위너스 골련인가요? 이 두 마리 아필은 능력마를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지만 지난번 1700m도 따라가서도 1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1800m에 대한 경험은 있는데 1800m는 워낙에 강자틈이었었죠. 파워블레이드, 제타바이트, 부산 마필들을 만나면서 졸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뭐 2등급에서도 강단 있는 마필들이 뭐 딱 부러지는 마필이 없어서 공항 테마 등급은 뭐 큰 문제 없이 우승할 겁니다. 낙관하고요. 공항 테마 등급 낙관하고 사이클링 히트가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테마 등급이 1800 통과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선행 가야 되죠. 사이클링 히트는 선행을 못 넣는 사람 못 뛰기 때문에 6번 테마 등급의 선행에 눈을 씻고 봐도 화납니다. 6번을 보내준다면 1번은 지워야 될 것 같고 이어마 삼봉은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봉은 좀 장거리가 1700을 뛰고 나서 장거리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800m의 경험은 없고 문세영 기수도 기승 정지다 보니까 지난번 경주 때에도 이준철 기수가 갑자기 타갖고 잘 탔어요. 삼봉이나 마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13km 감면인데 1800m 경험은 없지만은 문세영 기수의 말을 빌자면 분명히 장거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황금세상은 늦추입이죠. 뭐 페로비치와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을 잘 걸으면 이끌어냈던 기수였는데 이번에 송재출 기수 항상 코너까지 안 보여. 그리고 늦추입하는 스타일입니다. 올라오면 배당이겠죠. 늘푸른 타이거는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제어를 시켰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제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컨디션 변화는 안 보이고 있고요. 7번 슈퍼탱크는 잘 참고 한 발이죠.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면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뭐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딱 한만식 기수기 때문에. 요즘 한만식 기수가 추입에 뭘 재미들었나봐. 선행을 잘 안 나가고 잘 참고 한 발 쓰는데 재미 붙였나봐. 얼마나 좀 여우 같습니까? 그 토요일날 부상, 손가락 부상으로 안 타고 나와서 일요일날 난 일요일날도 당연히 안 탈 줄 알았지. 근데 억지로 나왔어.
거의 아도를 치더만 하만식 기수가 거의 뭐 출전한 마필을 거의 다 입상하지 않았습니까? 상금을 빨아갔습니다. 빨딱 꽂아갖고 되는 마필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나오는 거지. 아파도 부상은 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하만식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필도 최근에 우러는 하만식 기수 기승술이라 한다면 가능성은 있고요. 설마 스펠스타는 예전에 그 모습은 아닌가 봐요. 비태바다 장초의 기수가 오랜만에 기승을 했는데 선수권의 전개를 꾸준히 가져가는 마필인데 이게 발주가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사람 애를 먹이고 있죠. 외곽 게이트 밀렸다는 부분이 걱정이긴 한데 제가 오늘 장초의 기수 만나봤거든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장초의 기수와 인터뷰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공 기수로 만나봤는데 10번만 안양 타이거는 타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대요. 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안양 타이거가 워낙에 기복이 심하고 부담 중량이 57.5kg인데 과연 될까요? 외곽 게이트 부담량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의 마방의 입장에서는 절로 강공에 나갈 소리는 없죠. 물론 2등급에 59kg 타고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런 나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 12경주는요 6번은 테마 등급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 2번 4번 9번 세 마리 안에서 7번 됐구나. 6번 놓고 2번, 4번, 7번, 9번 네 마리 안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뭐 다 팔립니다. 6번 놓고는 다 빨갱이니까. 그럼 네가 네 마리 있는데 네 마리 다 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마리 사기 싫으면 현장 단상을 들으세요. 제가 주정마건 때려드리고 방어하니까. 나도 뭐 내가 봤을 땐 이마필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뭐 컨디션 점검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일단 말씀드리는 거죠. 6번 놓고 2번, 4번, 7번, 9번 네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400m의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10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 경마제 3경주입니다. 4번마 윙플라이는 그별 가치가 있다. 자, 충분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리얼스로는 뺄 수도 없는 맛이고요.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으로 가담할 겁니다. 4번 놓고 6번 전통마권, 순위가 승부마권이고요. 바뀌었습니다. 4번, 6번, 3번.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설경주입니다. 모니스카이도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어필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청년호령 체력비도 바뀌면서 51.5kg 중량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번 놓고 9번, 10번. 통과했습니다. 5번, 9번, 4번.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경주인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 경마제 4경주입니다. 한번만 등지기, 출마력이 좋죠. 산성 때문에 이번 경주 충막감을 놓고 공략 해드릴 마필입니다. 12번 빅파이어는 뒷바닥 하지 않았을 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3번을 놓고 2번 10번 레전드 이글 바깥쪽 10번.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렵고 마지막 경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변 소리도 분명히 있죠. 이게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다시 3등급 경주가 분할이 됐는데요. 어떤 조교사는 정말 분할이 돼서 우리말한테는 절호의 조건이 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 얘기를 한 10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화 피해를 충분하게 볼 생각은 없고요. 물론 제가 본예상이라든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놀라운 걸음, 그리고 최근에 걸으면 올라온 마필도 있고, 그리고 선행을 주도해지만 띄워주는 마필, 그리고 공백은 있지만은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마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마필들의 색깔들이 정말 색깔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조교사 협회에서 본 조교사들의 내용, 그리고 또 기술들끼리의 내용,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는 결국 경주가 이렇게 윤곽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추리와 제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쉽게 공략할 수 있고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만큼 돈도 되고 배팅에 대한 마지막 경주의 특징상 발당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대건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13경주, 2, 8, 9, 11, 13 4개 승부처 선정해봤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에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더욱 알차고 재밌는 내용 준비했으니까 일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